여러분, 중년 이후에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근육이 안 생기는 이유를 아십니까? 대한근감소증학회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의 1%에서 2%씩 줄어드는데요. 놀라운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 중에서도 73%가 여전히 근육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에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육에 피로나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힘이 확 빠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시고 또 어떤 분은 시장 봉지 하나 들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세대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근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년 이후에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되는 과학적인 이유. 둘째, 근육에 가장 좋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놀라운 조합. 셋째,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근육 보양식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년 이후에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30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30대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때 정말 혈기왕성했습니다. 밤새 일해도 하루만 자면 회복이 되었고 무거운 짐을 들어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를 청년기라고 한다면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그 혈기가 조금씩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박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퇴직 후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닭가슴살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근육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팔다리가 더 가늘어지셨습니다. 손주를 안아달라고 하면 예전처럼 번쩍 들어올릴 수가 없으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근감소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셨는데도 말이에요. 박 선생님처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도관이 새 것이라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면서 물줄기가 약해지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피부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나이와 함께 피부가 메말라 가는 것처럼 근육도 메말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매년 약 3%에서 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똑같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영양이 공급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근육에서 운동 후에 생긴 노폐물이 회수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셋째, 근육 세포 안의 수분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이라는 공장에 원료는 들어오는데 배달 트럭이 느려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원료를 보내도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열심히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그냥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저수지와 같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혈당을 조절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낙상사고를 예방해줍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에 따르면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은 당뇨 위험이 2.5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근육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첫째, 근육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근육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단백질을 먹은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운동도 하시고 단백질도 챙겨 드시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느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백질 식품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우리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달걀 하나에 약 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달걀은 다른 단백질 식품과는 완전히 다른 분류에 속합니다.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일반 단백질 식품은 양기를 보충하는 식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달걀은 음기를 보충하는 보음식품에 속합니다. 보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하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을 잡아주는 작용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중년 이후에 근육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달걀은 바로 그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달걀의 보험 효과는 다른 단백질 식품에 비해서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세포막의 수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몸이 허할 때 달걀을 드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달걀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영양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약 87%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달걀 2개에 약 2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하루 권장량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이 달걀만 잘 챙겨 드셔도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7%로 모든 식품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고기를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달걀은 부드럽게 소화되면서도 영양은 거의 100% 흡수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단백질 식품이 바로 달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걀만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근육 강화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쌍화차입니다. 여러분, 쌍화차 아시죠? 우리 세대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몸이 허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한의원에 가면 가장 많이 처방받던 것이 바로 쌍화탕이었습니다. 쌍화차는 이 쌍화탕을 희석해서 부드럽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든 한방 약차입니다. 쌍화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한자로 쌍자에 화할 화자를 씁니다. 기와 혈을 쌍으로 부족함이 없이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중년 이후에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쌍화차는 바로 이 혈기를 왕성하게 해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쌍화탕의 주요 성분이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쌍화탕이 가장 흔한 보약이었습니다. 옛날에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한의원에서 가장 먼저 처방했던 것이 바로 쌍화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쌍화탕에는 작약이 들어있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당귀가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황기가 들어있어서 기운을 북돋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근육의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72세 김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공원에 가는 것조차 힘드셨다고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비슷하다면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김할머니가 매일 아침 쌍화차에 달걀 노른자를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신 지 3주 만에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지금은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먼저 놀러 가자고 한다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근육의 수분을 잡아주는 보험작용을 합니다. 쌍화차는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기혈 보충 작용을 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도 잡히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단백질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공장의 배달 트럭도 빨라지고 공장의 냉각 시스템도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걀과 쌍화차의 궁합이 탁월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이미 이 궁합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방에서 쌍화차를 시키면 달걀 노른자를 톡 떨어뜨려서 주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젊었을 때 다방 가면 쌍화차 한 잔 시키는 것이 보약 한 첩 먹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맛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고소한 맛이 쌍화차의 쌉싸름한 맛을 감싸면서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궁합이었던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방에서 달걀 흰자는 걸러내고 노른자만 넣어서 주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쌍화차의 일부 약효 성분과 결합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른자만 넣는 것이 효능면에서 더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으로 터득하신 것이 과학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단백질만으로 부족한 이유, 달걀의 특별한 가치, 쌍화차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께서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근육 보양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쌍화수란입니다. 수란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에 달걀을 살포시 넣어서 반숙으로 익히는 우리 전통 요리입니다. 여기에 따끈한 쌍화차를 부어서 함께 먹는 것이 쌍화수란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비싸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달걀 하나. 둘째, 쌍화차 한 잔 분량. 셋째, 식초 한 2스푼. 넷째, 고명으로 대추와 잣. 이게 전부입니다. 자, 만드는 방법 3가지 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란을 만듭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이때 깊이가 좀 있는 냄비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 달걀을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탄력이 없는 묽은 흰자 부분을 제거하면 표면이 매끄러운 예쁜 수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표면이 잔잔해지게 해주세요. 여기에 식초를 1~2스푼 넣어줍니다. 식초는 달걀이 물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응고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젓가락으로 물을 휘저어서 회오리를 만들어주세요. 그 회오리 한가운데에 준비된 달걀을 살포시 넣어주시고 약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3분 후에 건져내면 겉은 하얗게 익고 속은 촉촉한 수란이 완성됩니다. 달걀 비린내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의 비린내는 흰자에 있는 트리메티라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납니다. 이 성분은 산에 의해서 중화됩니다. 그래서 회오리에 달걀을 넣기 전에 맛술을 1~2스푼 떨어뜨려 주시면 비린내 없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쌍화차를 따끈하게 데웁니다. 수란을 만드는 동안 쌍화차를 따로 데워주세요. 너무 팔팔 끓이지 마시고 따끈한 정도가 좋습니다. 약재의 유효 성분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릇에 수란을 담고 따끈한 쌍화차를 부어줍니다. 위에 대추와 잣을 고명으로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쌍화차를 먼저 다 드신 후에 수란을 따로 드셔도 됩니다. 달걀의 고소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처음부터 수란을 터뜨려서 쌍화차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취향대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언제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아침 식사 전이나 오후에 출출할 때 한 그릇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나시고 근육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운동 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근육이 영양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할머니도 매일은 아니셨고 일주일에 4번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첫째,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다리가 무거우시다. 둘째, 무거운 것을 들 때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셋째, 오래 걸으면 종아리가 당기고 뻣뻣하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우리 근육에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쌍화수라는 보양식인 만큼 재료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면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달걀을 고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달걀에 숫자가 찍혀 있는 거 아시죠? 달걀 껍데기에 찍혀 있는 번호 맨 끝자리를 꼭 확인하세요. 이 숫자가 사육 환경을 나타냅니다. 1번은 방사 사육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란 닭에서 얻은 달걀입니다. 2번은 축사 내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된 닭의 달걀이고요. 3번과 4번은 좁은 닭장 안에서 밀집 사육된 닭의 달걀입니다. 되도록이면 1번이나 2번이 찍힌 달걀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닭에서 얻은 달걀은 영양 성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방사 사육 달걀은 밀집 사육 달걀에 비해서 오메가3 함량이 약 2배 높습니다. 비타민 E 함량도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달걀 하나에 약 100원에서 200원 정도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시면 절대 비싼 것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달걀 고르실 때 번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쌍화차를 고르는 법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약국이나 마트에서 다양한 쌍화차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분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쌍화차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많이 첨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당만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첨가물 없이 100% 약재로만 만든 수제 쌍화차를 드시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약재를 직접 사서 끓여 드시는 것이 맛도 효능도 가장 좋습니다. 한번 끓여서 한 끼 분량씩 소분해서 밀봉한 후에 냉동 보관해 두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다면 요즘에는 약재를 한번 끓일 분량만큼 소분해서 파는 제품도 있으니까 물만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은 우리 동네 한약방이나 한의원에서도 구하실 수 있고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는 겁니다. 원재료명에 작약, 당귀, 황기, 숙지황, 청궁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5가지가 쌍화차의 핵심 약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쌍화수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쌍화차에 들어가는 일부 약재가 체질에 따라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말이나 액상 타입의 제품은 설탕이나 시럽이 추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쌍화차에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강이나 계피 같은 약재가 들어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입이 마르거나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양을 줄이시거나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대신 보고 계신 건 아닌지요? 부모님 건강 걱정에 검색하다가 이 영상을 찾으셨다면 정말 효자이고 효녀이십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쌍화수란 만들어서 부모님께 대접해드리시면 그보다 더 좋은 효도가 없습니다. 비싼 보약 사드리는 것보다 정성 들여 만든 쌍화수란
한 그릇이 부모님 마음에 더 와닿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화수란과 함께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10번씩 3번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이것만으로도 우리 하체 근육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중년 이후에는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만 먹어서는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달걀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근육의 수분을 잡아주는 보험 효과가 있어서 중년 이후에 가장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셋째, 쌍화차는 기와 혈을 함께 보충해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넷째, 달걀과 쌍화차를 함께 먹는 쌍화수라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근육 보양식입니다. 집에서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박 선생님 기억하시죠? 65세의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요. 박 선생님도 이 방법을 알게 되신 후에 달걀과 쌍화차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셨는데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손주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힘이 세다는 말을 듣는다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뒤로 미뤄왔다는 것 잘 압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쌍화수란 한 그릇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건강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끼리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